너무나 답답한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계속해서 점유는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전진 패스와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을 돌리는데 찬스를 만들려고 하는지 슛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의미 없는 패스만을 고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아쉬운 모습이 지속되며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전반전 종료 후 미드필더 라인에서 비티냐 다음으로 높은 평점인 6.9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6점. 6.7점의 무아니와 은바페보다 높은 평점인데요.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점유율을 80%를 가져갔는데 슈팅은 3개 때렸고 유효 슈팅은 하나였습니다. 수비 라인을 완전히 내린 메스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PSG인데요. 전반 15분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그나마 보였으나 이후 답답한 모습이 지속되는 PSG였습니다. 전반전이 종료된 이후 현지 팬들은 수치스럽다. 은바페가 보스인데 왜 이렇게 수준이 낮냐. 제발 골대에 패스해. 은바페는 팀을 떠나는 게 나은 것 같아. 팀을 위해 말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답답한 파리 생제르맹의 맥을 뚫어주는 이강인인데요. 후반 48분 오른쪽에서 환상적인 크로스로 비티냐에게 택배 크로스를 전달하였고 비티냐가 마무리 지으며 드디어 앞서 나가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바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답답한 PSG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후반 60분에는 비티냐에게 패스를 받은 은바페가 멋지게 가마차기 슛을 시도하며 골망을 갈랐습니다. 은바페의 추가골이 나오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PSG인데요. 후반 63분 현재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평점을 살펴보면 7.7점을 받았는데요. 터치 48회,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3회, 어시스트 1회, 빅찬스 창출 1회 등 맹활약을 펼치며 파리 생제르맹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3대1로 메스를 잡은 PSG입니다. 전반전 답답했던 양상을 후반 시작 3분 만에 오른쪽으로 이동한 이강인이 환상적인 택배 크로스로 굳게 닫혀있던 메스의 골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90분에 하무스와 교체 아웃되었고 골을 넣은 은바페, 비티냐에 이어 평점 3위에 랭크되는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공격 전개의 핵심이자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강인이 킬리안 은바페의 생일 파티에 가지 않을 것 이라고 프랑스 매체 카날과 인터뷰에서 밝히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바페의 생일을 맞이해 은바페의 아버지가 이날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또 은바페의 동생인 에단 은바페가 후반 추가 시간 그라운드를 밟아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은바페와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 메스전 맹활약을 펼친 이강인은 프랑스 매체 카날과 경기 후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우린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좋은 해결책을 찾았고 승리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이라고 승리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은바페가 넣은 골에 대한 물음이 이강인에게 던져졌는데요. 이강인은 은바페의 골은 굉장했다며 우린 익숙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생일 파티에 가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강인인데요. 찐케미 브로맨스 파트너 은바페의 생일인데 가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행보를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이강인이 프랑스 컬렉션이 아니면서도 높은 인기와 실력에 배가 아픈 건지 모르겠는데요. 가족끼리만 하는 생일 파티이길 바라봅니다. 인싸 이강인 선수가 안 깔 리가 없을 텐데 지난번 네이마르 떠날 때 초대받아서 보복인가요? 뭐 암튼 우리 이강인 선수 다치지 않고 주변 잡음에 신경 쓰지 않고 맹활약 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이강인과 킬리안 은바페의 친밀도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 포착되며 화제입니다. PSG 선수단은 전세기를 타고 독일로 이동했고 비행기 내부에서 매우 다정한 사진이 공개되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은바페가 이강인을 뒤에서 안는 듯한 포즈를 하고 있었으며 옆자리에 앉은 에르난데스가 매우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적응차 진행된 훈련에서도 은바페 옆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은바페, 하키미가 무언가를 두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강인이 옆에서 중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애착 인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여름만 해도 이강인을 차지한 것은 네이마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네이마르가 알힐랄로 이적함에 따라 더는 함께 지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타자는 은바페였고 경기장 안팎으로 케미를 보여주며 보는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은바페는 경기에서 세리머니를 할 때 꼭 이강인을 챙겼고 경기 종료 휘슬 뒤에는 다정하게 얼굴을 매만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훈련장에서의 모습도 팬들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 PSG 은바페가 이강인의 든든한 의리를 과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중 은바페와 이강인의 훈훈한 장면이 연출돼 이목이 쏠렸는데요. 은바페가 이강인을 위해 상대 선수에게 맞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트위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이강인이 상대 선수에게 다가가 들고 있는 공을 달라고 손짓했는데요. 그러나 상대 선수는 이를 보고도 공을 넘기기는커녕 약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강인 옆에서 이를 본 은바페는 양손으로 상대 선수를 밀치며 공을 빼앗았습니다.
이내 발로 공을 차 이강인에게 돌려줘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커뮤니티 덕후의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한테 시비 거는 선수 날려버리는 음바페 등의 제목으로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또한 국내 축구 팬들은 와 이 조합 찬성일세, 뭐야 이 스윗함은, 음바페 형 진짜 멋있다 감동이야, 그러니까 누가 우리 강인이 건드리래, 새로운 우리 형, 진짜 음바페. 정말 든든해, 그냥 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음, 바페 형아 진짜 좋아. 네이마르랑도 2주 만에 아들 애칭 얻으면서 친해지더니 음바페랑도 몇 번 뛰고 나니까 음바페가 되게 예뻐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파리 생제르맹의 킬리안 음바페가 본인이 뛸 자리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인정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PSG가 감독의 계획보다 음바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실토한 셈인데요. 엘리케 감독은 18일 일과의 리그앙 16라운드 원정 경기가 1대1 무승부로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음바페가 선호하는 포지션에 관해 설명하면서 음바페는 그가 뛰기로 한 곳에서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음바페는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고 안쪽과 바깥쪽을 가리지 않으며 포지션을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며 다만 그를 안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 바깥쪽 공격수로 기용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는 이날 최전방에 자리했는데요. PSG는 지난 14일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같은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음바페도 같은 포지션에 섰지만 앞선 리그앙 경기들에서 주로 4-3-3, 4-2-2 포메이션에서 측면과 중앙을 오갔던 것과 비교하면 낯선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후반전에 페널티킥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조용한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음바페와 엘리케 감독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인데요. 앞서 음바페는 UCL 도르트문트전 이후 엘리케 감독의 전술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엘리케 감독의 발언은 음바페 뜻대로 전략을 짜는데도 그가 재활약을 펼치지 못해 승리하지 못했다고 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엘리케 사령탑 체제로 이번 시즌을 새롭게 시작한 PSG는 전체적인 팀 조직력보다 음바페가 돋보일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메이션은 물론 베스트 11, 경기에 나서는 다른 선수들의 포지션까지 매 경기 달라지고 있는데요. 한국 대표팀에서는 오른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 자리에 서며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이강인도 PSG에서는 왼쪽 윙어 혹은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에서는 왼쪽 미드필더 포지션을 소화했습니다. 문제는 너무 잦은 변화에 팀 조직력이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리그앙 우승을 넘어 UCL 우승을 목표로 하는 PSG로선 음바페 딜레마를 풀어야만 선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는 내년 여름 계약 기간이 끝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가 팀 승리를 위해 얼마나 헌신적으로 뛸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